예, 자고 일어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는 400명을 훌쩍 넘었고 또 사망자는 2명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방역 당국이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고 일어나면 이게 확진자 수가 무더기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일단은 교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시각까지의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은 이제 31번째 환자가 이제 확정되면서부터 대규모의 환자들이 매일 이제 세 자릿수가 나오고 있고 예. 네. 첫 세 자릿수일 때는 이제 100단위,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거의 230명에 가까운 신규 환자가 나왔고 예. 이것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온 일입니다. 우선은 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환자가 제일 많이 나왔고 예.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특정 종교에서 시작된 예. 다양한 감염자들이 전국 각 지역으로 이제 방사 형태로 예. 이제 확진이 확인되면서 그 지역에서마저도 이제 감염이 지역 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그러니까 이 지역 사회 감염이 완전히 시작된 것은 물론이지만 예. 확실히 이제 전국화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다시금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환자의 양이나 전파 속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측보다 좀 더 나간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많이 어떠세요? 나간 상태라고 많이 보겠습니다. 나갔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역 사회 감염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이 다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예. 그런데 지역 사회 감염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소 산발적이긴 하지만은 1명, 2명, 예. 뭐 많으면 5명 이렇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예. 지금 특정 지역에서 거의 뭐 폭발적으로 예, 예. 환자가 나타나면서 기본적으로 역학조사 자체도 어렵고 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예, 예. 이런 정도로 환자가 많이 나타날 것은 미처 예측이 안 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씀하신 그 신천지 대구교회 지금 보면 신도 9,336명 가운데 유증상자만 1,261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확진자 발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건 뭐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이제 더 많은 환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1,261명이 이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유증상자다. 네. 그래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거나 아마 검사를 기다리고 있거나 이럴 거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유증상자들이 또 상당히 많은 접촉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추적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또 한 700여 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이분들이 또 증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미 환자인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 이분들이 연락이 안 되고 또 이분들도 접촉을 했을 거니까 또 2차 감염자도 있을 수 있죠. 네. 예.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오늘 230명이 나왔으니까 예. 내일도 뭐 상당수의 환자가 신규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천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뭐 쉽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더러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 증상을 이걸 이제 감추지 못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을 때 이제 내가 이거를 밝히는 경우도 전문가의 인터뷰들을 보니까 더러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 통계로 잡혀 있는 1,261명 외에도 다른 유증상자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1,261명은 이미 유증상자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한 거니까요. 얘기한 거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조사를 해서 상당수로 환자로 나올 것 같고 예. 이분들이 또 접촉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 방금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연락을 취했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분들, 예. 그분들 또 그분들이 접촉한 2차, 3차 감염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예배 방식을 좀 저희가 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접하게 앉아서 한두 시간 예배를 본다. 이게 이제 감염자를 다수 발생시킨 원인으로 일단은 지금 저희가 추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예배 방식도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도래하는데 원인이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예, 충분히 이제 이 예배 방식도 예. 문제가 됐을 걸로 봅니다. 첫째 예.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이 예배 방식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예배 방식에 더해져서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가 순간적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게 한 명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수를 통해서든 상관없이 이런 예배 방식이 있는 데다가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사람들 또는 사람이 예.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종교 단체가 다양한 형태의 소모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예. 네. 예. 그런 소모임을 통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염 확산이 이 예배에서만 일어났느냐, 예. 아니면은 이 예배 이외에 다른 모임을 통해서도 일어났느냐, 예. 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이 신천지 대구 교회만큼 사실 확진자가 많이 나온 곳이 바로 그 대남병원인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 전체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상태여서 정신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 환자들도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정신병동에 있는 입원 환자들을 코호트 격리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코호르트 격리 조치가 나왔는데요. 예. 이제 이 코호르트라고 하는 거는 병원을 통째로 이제 격리 조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우리 크루즈 선언에서 보는 것처럼 예. 병원을 통째로 이제 코호르트 격리를 하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기본적으로 환자가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예, 환자가 너무 많고 또 그 많은 환자로 인해서 추가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선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또 그 안에서도 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거기 안에서도 또 14일을 경과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검사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통째로 그냥 격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째로 격리를 해서 이 안에는 일단 확진자도 많고 예. 또 확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의심 환자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바이러스가 유출되면서 또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예. 아예 통째로 병원을 격리한 다음에 거기에서 확진자는 확진자대로 이송을 할 거면 이송해서 치료를 하고 예. 아니면 그 안에서 또 분리를 해서 14일을 경과하면서 계속적으로 진단 검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코홀트 격리인데 예. 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코홀트 격리 플러스 지금 대구에는 병원이 아예 없으니까 네. 이 병원 자체를 지금 이 코로나19의 전문 병원화하는 그러니까 코홀트 격리를 하게 되면 다른 정상인분들 감염이 안 됐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아예 빼내고 예. 네. 감염이 되신 분들을 거기에다가 일단 수용을 하고 예. 네. 딴 데서도 감염이 된 분들이 확인이 되면 이 병원으로 모셔와서 예. 아예 감염 전문 병원화 하는 거죠, 이거를.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병원은 코홀트 격리에서 한 2걸음 정도 더 나아가서 예. 이 병원 자체를 코로나19의 지역에서의 전문 치료 병원화하는 예.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메르스 때도 코호트 격리를 했던 병원이 있었던가요? 코홀트 격리를 했던 병원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럼 그때와 지금이랑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이 좀 더 아까 몇 걸음 더 나아갔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양상은 비슷한데요. 예, 그때 이제 메르스 사태 때는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파뿐만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병증을 드러내고 이렇게 해서 코홀트 격리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아주 좀 질서정연하고 우리가 뭔가를 알고 예.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예. 그러는데 이제 지금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 코홀트 격리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시설이 부족하니까 시설 자체를 네. 완전히 바꿔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용도로 바꾸는 등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메르스 때보다는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코로나 사태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코호트 조치인데 어떤 의미로 좀 봐야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제 환자 자체가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9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네. 그러면은 대구에 지금 음압병상이 한 50여 개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90여 명을 음압병상 하나에 한 분씩 모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이 병원 자체를 전체 코홀트 병원으로 해서 완전히 일종의 폐쇄를 하는 거죠. 폐쇄하고
감염이 안 되신 분을 빼낸 다음에 다른 쪽에서 감염이 되신 분들을 안에 넣으면 예. 감염자끼리는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치료만 적당히 된다고 하면은 치료해서 낫게 되면 이제 예. 면역성을 획득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추가 감염이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예. 네. 바이러스가 계속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코호르트 격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완전히 병원 자체를 전문 병원화하고 그 안에는 이제 비교적 중증 환자들을 모실 것 같은데 중증 예. 환자들을 모셔서 그거를 완전히 이제 전체 코로나19 병원처럼 쓰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 아마 조치를 하게 될 것은 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구 지역 사회가 이 환자를 다 격리 수용하고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예. 조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청구 대남병원이 이 건물의 특성을 저희가 좀 짚고 싶은데 다른 병동과 건물이 모두 연결돼 있다. 그래서 환자가 유독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네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비교하면서 보는 게 좀 이해가 쉽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일본의 크루즈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 예. 지금 이제 청도 대남병원이 마치 크루즈선과 같다는 거죠. 일단 공간이 제한돼 있고 예. 밀폐되어 있고 예. 환자 굉장히 많고 처음에 환자가 안 생겼을 때는 그렇지만 환자가 일단 많아지게 되니까 지금 우리 크루즈선에서 보는 것처럼 예. 오늘 환자 나오고 내일 더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예.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그 안에 환자와 감염되시지 않은 분들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크루즈선 같이 제한된 공간에 또 공기가 밀폐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생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두어서는 계속 그 안에 계신 감염 안 되신 분이 감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예. 빨리 검사를 해서 감염 안 되신 분들은 모셔 나오고 감염되신 분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분들도 이제 아까 시설의 미비나 시설의 예.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이제 지금으로서는 가장 적절한 대응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네. 이 현재 이 대남병원 두 번째 사망자의 사인도 코로나19로 확인이 됐는데 다른 환자들의 상태도 궁금합니다. 일단 한 명은 에크모를 이용하고 있고 또 한 명은 인공호흡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6분 같은 경우에는 산소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라고 하는데 각각 어떤 경우에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 코로나19에 이제 감염이 되면 이제 예. 병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네. 바이러스성 폐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폐렴을 일으키는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세균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원인 모르지만 얻은 것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폐렴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폐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예. 숨을 쉬기가 어려우니까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이제 폐혈증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멀티 올간 페일리어라 그래서 다양한 장기가 손상을 받아서 장기가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폐렴 증세가 악화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중증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렴이 아주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호흡을 못 해요. 예. 호흡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있고 자가 호흡이 가능하면은 산소의 농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코나 뭐 산소 마스크나 이렇게 끼는 것이고요. 예. 그거보다도 더 진행이 되면 의식이 거의 없거나 예. 아니면 의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는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인공호흡기 또는 이제 에크모라고 하는 건데 이 예. 에크모는 이제 기계호흡기예요. 기계호흡기. 그러니까 사람이 의식이 있어서 호흡을 못 하니까 예. 기계가 호흡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빼서 이제 외부의 공기하고 붙여가지고 네. 산소를 피에다가 넣어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는 이유가 산소를 들이마시기 위함인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산소를 주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계가 대신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의식이 없거나 상당히 이제 중증인 질환자에게는 이렇게 에코모를 쓰게 되는데 예. 이 에코모를 썼다고 하는 거는 이미 상당히 중증일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중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아주 상당히 주의 깊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네. 굉장히 이제 환자로서 어려운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지 그 증상이나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에크모라는 기계를 쓰기도 하고 산소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호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치료들을 한다.
저희가 이 조치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31번째 환자, 31번째 환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어떤 우리가 슈퍼 감염자라는 단정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한 2차 감염자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역학조사 이후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당국이 이제 이걸 찾아내는데 상당히 이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당국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31번째 환자가 슈퍼 전파자냐 예. 아니면은 31번째 환자가 누군가에게 감염이 되었고 예. 이때 31번째 환자 플러스 몇 명이 더 있어가지고 지금 종합적으로 슈퍼 전파가 일어난 것인가 이렇게 예.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역학조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디에 전적으로 의존하느냐 하면은 당사자들의 아주 진실된 그런 정보 제공에 예. 이제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만일에 예. 이 관계자들이 아주 진실되게 정보를 제공했고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처음에는 31번째 환자에게 초점이 맞춰졌지만 예. 계속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발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 예. 그러니까 31번째보다는 그 비슷하게 발병했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이 대규모의 전파가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단의 사람들을 감염시킨 누군가가 있을 거고 예. 그다음에 그 사람에 의해서 일단의 사람들이 감염이 됐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31명인 것처럼 보인다. 지금 예.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조사는 진실한 어떤 그런 정보 제공에 의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이 제공된 정보가 예. 아주 진실성이 있는가, 진실된가, 예. 또는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그런 어떤 충분한 다른 증거들, 예. 다른 확인에 의해서 그런 정보가 같이 분석이 된 건가 하는 의문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31번째 환자가 최초의 슈퍼 전파자는 혹시 아닐지라도 예. 일단 31번째 환자와 더불어서 몇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슈퍼 전파 사건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있어요. 예. 네. 동시에 31번째 환자도 31번째 환자가 다녔던 동선들. 예.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웨딩에 관련된 것 아니면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도 지금 환자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그러니까 31번째 환자만이 슈퍼 전파자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예. 다른 것들을 미루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31번째 환자도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했고 예. 31번째 환자가 같은 동선에 갔었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31번째 환자도 슈퍼 전파에 있어서 예.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확진자 가운데 사실 얘기를 계속해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어제 이 대구랑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한 이유가 환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지금 그 지역이 이 많은 환자를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압병상도 50여 개밖에 안 되고 예. 또 많은 분들이 감기와 이 코로나19의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선별 진료소로 오셔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또 지금 신천지와 관련해서 유증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1,000명이 넘고 예. 또 이분들도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구 지역은 거의 이 의료 시설이 마비되다시피 한 거예요. 네. 또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응급실들이 어느 정도 무방비 상태에서 확진자들이 다녀감으로 해서 응급실들도 지금 뭐 거의 폐쇄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예. 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난국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예. 지금 우리가 막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우선 하나는 정부가 병원과 관련해서 좀 이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감염병과 관련해서 일종의 전문 감염병인 거죠. 감염병 치료 시설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병원 하나는 중증인 환자들만 수용을 하고 예. 어떤 병원은 좀 중증, 경증의 환자들을 수용하고 예. 네. 또 다른 병원은 일반 예. 보통의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로 하는 그런 병원을 좀 이렇게 선별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환자도 병원을 이제 어떤 병원을 통째로 코로나19 병원으로 하려고 하면 예. 거기에 계셨던 환자분을 빼서 예. 네.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 병원 전체를 이제 코로나19 병원화해야 되니까 예. 환자들에 대해서도 이런 조치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음악 병상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선별 진료소도 필요하다. 예. 또 대규모의 그런 어떤 진단 신속 진단 키트도 필요하다. 예. 또는 검체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채취하는 그런 전문 요원도 필요하다. 또 대규모의 그런 어떤 역학조사관들도 필요하다. 이런 다양한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통상의 절차로는 어려우니까 특별 관리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예. 그래서 특별한 조치 하에 두고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인적 지원도 들어가겠고, 그렇습니다. 재정적 지원도 들어가겠고, 그렇습니다. 또한 특별 관리 지역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병원의 분업화, 그러니까 뭐 대구의료원이나 경북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전문 병원이 된다면 예를 들면 이거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든 예를 겁니다. 드는 거죠. 예. 그 코로나만 맞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료 공백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응급 환자들은 또 다른 병원으로만 그렇습니다. 보내는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의 병원의 분업화 이런 부분까지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예. 대전 얘기를 저희가 해볼까요? 대전에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자가격리 조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수시로 외출을 예.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황들이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가격리 관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약간의 비판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뭐 충분히 비판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예. 그러니까 비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현실적으로 고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각 보건소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능동 감시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화를 하고 이러는 건데 그 환자 개개인들을 보건소 인력이 직접 방문을 한다거나 1대1 마크를 한다거나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전화로 예. 이제 이런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열은 납니까? 안 납니까? 뭐 이런 거를 쭉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 예. 사실 이제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협조를 안 하면 누가 예. 뒤를 따라다니면서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예. 꼭 이런 분들 중에 확진 환자가 나오고 이런 분들이 또 어딘가에 가서 누구를 감염시키고 이러면서 예. 지역사회 감염이 생기고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 이와 같이 엄중한 시기에는 꼭 뭐 협조를 한다고 하시는 측면에서 또 예. 본인 자신에게도 중요하고 지역사회에도 상당한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좀 협조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예. 그런 점에서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방역 이 관계자들께서도 충분히 고충은 이해합니다. 예, 고충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참 이렇게 비난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책임 의식을 갖고 좀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어쨌든 전국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또 세 번째 사망자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하고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제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 3일 전만 하더라도 예. 정부의 경계 단계, 예. 그러니까 대응은 심각 수준으로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이제 경계를 한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31번째 환자로부터 촉발되는 대규모 지역 사회 감염을 보면서 이제 심각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확실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사망 환자도 3명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한 분은 사후에 확진이 되셨고 예. 첫 번째 분은 두 번째는 확진이 되시고 나서 음압병실로 이송 직후에 돌아가셨고 예. 세 번째 분도 이제 확진되셨는데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확진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좀 더 이 코로나19가 요인인가 아닌가를 찾아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예. 세 분 다 코로나19로 사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황, 또 대구에서 대규모 환자가 나왔다는 점, 예. 또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대구로부터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예. 또 그 지역에서도 지역 사회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심각으로 보는데 예. 정부는 그래도 대구라고 하는 점에 국한되어 있다. 규모는 좀 크지만 예.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사회 감염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은 예. 여전히 소수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마 대응은 심각 수준에서 하되 네.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상황이나 또 우리 국민이 밖으로 나가거나 외국 국민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문제 등등을 다 고려해서 예. 대외적으로는 아마 경계라고 하는 입장을 이렇게 유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네.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심각이고요. 예. 또 향후에 중국 학생들이라든지 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 네. 문제 이런 거를 다 고려한다고 하면 이제 심각 수준이 되어야 뭔가 추가 조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좀 더 내일, 모레 대구 경북 지역은 내일이나 모레도 상당히 많은 환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조차도 지역 사회 감염이 확연해지면서 나온다. 예.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개학 시기 맞물려서 예. 아마 심각이라고 하는 단계를 정부에서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 예. 그래야만이 임박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경계 상태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치사율도 일단 지금 이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높지 않다고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이게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과연 유행 단계로 접어들었는가에 대한 그 판단에 대해서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으로 가지 않는다. 근데 그 신종 풀 때 우리가 심각으로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랑 비교하면 그때가 엄청나게 그야말로 유행이 됐었기 때문에 실제 경계 상태를 심각으로 올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감염된 분들이 거의 70만에서 100만 정도 육박했을 거예요. 만 단위였군요. 그리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사정이 달랐고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었고 어린아이 예. 사망도 많았었고 예. 이제 치사율은 낮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감염되신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예. 이제 적지 않은 그건 진짜 유행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실제로 심각 단계를 이것도 지금 심각 단계라고 하는 게 예. 지역 사회 감염이 예. 전국화되는 경우에는 심각 단계로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이 코로나19가 전국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심각 단계로 가야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또 이제 정부 당국으로서는 또 저와는 달리 고려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경계 단계를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예. 그렇게 입장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신종 감염병 중앙 임상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신종플루보다 더 셀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임상 TF가 방금 예. 말씀하시는 그 위원회로 바뀐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말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 이제 한 3일 정도 됐는데요. 예. 이 임상 TF가 우리나라의 28명의 환자를 분석을 했어요. 28명의 환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예. 이분들이 증상을 보이고 나서 병원에 격리 조치가 되는 그 기간이 약 4일 정도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네들이 증상을 인지하고부터 병원에 격리 조치되는데 한 4일 정도 걸리더라는 거죠.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인식하는 나 이거 코로나19 같다라고
증상을 생각하는 이때부터 예. 대량의 바이러스를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증은 심하지 않은데도 대량의 바이러스를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발현되고 나서 병원에 가기 전 4일 동안에 예. 대량의 바이러스를 이미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일에 예. 병원의 격리 조치가 안 되면 상당히 많은 전염을 일으키겠죠. 그죠? 예. 그러는데 이분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했으면 중요한 얘기인데 예. 코로나19 증상이 통상의 감기나 독감의 증상과 전혀 다르지 않더라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예. 지금 코로나19인 경우에는 증상이 생겼을 때 한 4일 동안 대량의 바이러스를 내놓는데 다행스럽게도 병원에 격리 조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말한 것처럼 감기나 독감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면 감기나 독감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감기나 독감이라고 하는 증상을 보이는데도 실제로 코로나19면 예. 코로나19면은 나는 감기나 독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4일 동안에 격리 조치가 안 되고 대규모 바이러스를 내놓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임상 TF, 지금 이 위원회에서는 그런 점에서 감기와 독감과 구분되지 않는다. 예. 그런데 첫 증상을 보일 때 의외로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더라. 예. 그리고 그러면서도 병원에 격리 조치되는 거는 4일 정도 걸리더라. 예. 그러니까 그 4일이라고 하는 블랙박스 기간에는 상당히 많은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 향후에 감기나 독감이 혹시라도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감기나 독감이 유행하게 되면 코로나19와 전혀 구분이 안 될 거고 예. 다행히 확진이 되어서 병원에 가는 분은 상관이 없지만 그러지 않은 분은 감기인 줄로 알고 계속 전파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어느 시점을 놓치게 되면 순식간에 폐렴 증상이 악화되면서 위험에 빠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예.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네, 마지막으로 이 확진자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현재 확진자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음압병상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에 대안으로 반도체 클린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반도체 클린룸을 쓸 수는 없고요. 반도체 클린룸에 사용되는 기술 예. 같은 그런 개념을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지금 청도 대남병원을 코홀트 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전문 병원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네. 그러면 거기에 병원 전체가 통째로 격리가 되는 거는 맞지만 네. 공기의 입출입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통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남병원에서 공기가 빠져나오고 또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가고 하는 거는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안에 있는 대량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공기가 바깥쪽으로 혹시 나오게 되면 그 병원의 바깥쪽에 계신 분들이 혹시 감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실리콘 만드는 그 공장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예. 공장을 통째로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공장을 통째로 병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금 실리콘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공기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기가 필터를 통해서 공기가 제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예. 안에서 밖으로 공기가 나올 때는 예. 공기가 바이러스가 못 나오는 그런 형태로 말하자면은 그 공장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방금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예. 병원을 통째로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네. 병원의 바이러스가 바깥쪽으로 유출되면서 혹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예. 방금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그 전체를 그렇게 공기를 통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관점에서 아마 말씀하신 듯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방송을 저희가 뉴스특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지나친 공포나 우려를 조장하지 않는 차원에서 뭐 물론 이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이 좀 크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이 또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도 지켜야 되는 그런 수칙들이 있을 것이고요. 선생님께서 좀 다시 한번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정부 차원이 있고 우리 이제 개인 차원이 있잖아요. 예, 뭐 예. 정부 차원은 정부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건 예, 예. 그냥 놔두고 예, 예. 개인 차원에서만 얘기하면 예.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네. 기본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네.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기본만 잘 지키면 확실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기본은 마스크 착용 잘하고 예.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이게 기본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되면 하나 더 이제 덧붙일 게 있어요. 예. 웬만하면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거나 많은 분들이 모이거나 하는 장소는 이제 가지 않는. 좀 어느 정도 스스로가 자제하는. 자제하는 예.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